자, 아무리 그제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줄리아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13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은데 효도에 관한 글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이제 조만간 명절이지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들 울컥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는데 아마 이게 더 이제 슬픈 건 뭐냐? 대다수의 공시생들이 해석이 안 돼서 울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서 울지도 못해. 정말 내가 울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요즘 시험 문제 보시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참 학생들 서로서로 우리가 조금 겸손하고 소통합시다. 지금 2019년도 하반기 해설 강의를 일바로 전부 다 찍었어요, 제가. 아무나 안 찍는 국회직 저는 8년째 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어 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 정말로 그 강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려면 해설 강의를 다 모든 어려운 시험지까지 적어도 빠르게 촬영하는 그런 강사의 말을 신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역인재 9급 1바로 해설 강의 올렸고, 그다음에 경찰 2차 1바로 올렸고, 그다음 국회직 9급 1바로 올렸습니다. 1바, 2바를 떠나서요. 거의 올리질 않습니다. 국회직을. 제가 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애기들, 고3들 수능 모의평가 9월달 친 거 있죠. 이 9월달 모의평가가 일행직 공무원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가 촬영을 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고지식하게 우리 공시생들 중에서 아직 상당수가 고지식하게 우물한 개구리로 공부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영어도 한 권의 책으로 막 그 문법 위주로 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 단어를 좀 외워주고, 어근 접사 위주로 단어 외워주면 점수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고지식하고요.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세상도 난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안 가지만 사실 점수 안 나올 거예요. 한번 풀어봐요. 지금 고시식하게 영어 공부, 문법 좀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 좀 풀면 점수 나오겠지 하시는 분들 올해 하반기에 국회식 9급 풀어봐야 점수 개판 나올 겁니다. 방향을 좀 바꿔보세요. 좀 눈을 뜨고 세상의 흐름과 시험의 흐름 방향을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시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뭘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독해를 안 하시잖아. 요즘 글 안 읽으시잖아요. 고전을 안 읽으시잖아요.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2번 해석할게요. 이제 시작할 건데,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13회 시작할 건데, 단어를 안다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해석을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1번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While we wish the age to pass before the young, 이 부분.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패스 지나간다는 걸 바라는 동안에 지나간다라고 할 거예요. 패스를 지나간다라고 할 거예요. before the young, 젊은 사람들 전에, before를 전에라고 할 거예요. 아무 개떡 같은 해석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반면에 before the young, 젊은 사람들 전에. 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1번에 보면 단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 그지? 문맥에서 인문학을 안 하시면, 고전을 안 읽으시면, 삶의 어떤 철학 이런 게 없는 학생들,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머릿속에 막 그 수학머리만 좋은 친구들 있지요. 그리고 행정법, 헌법 이런 거 법전 일에 잘하시는 분들, 그 인문학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독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독하게. 감상 독해를 해요. 감상 독해는 살아온 인생의 경험치, 인문학의 경험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칸트를 비롯한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분들의 명불허전 고전을 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슴으로, 가슴에서 글을 읽습니다, 가슴으로. 이거 보고 은는이가 을를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이제 내 시작할 건데, 제가 하는 이 청산유수 같은 이런 해석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귀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해를 깔짝깔짝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어디 손독해를 좀 적어 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처음 한 거 하고 저하고 한 거 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장 갑니다. 자, while we wish the age to pass before the young, 이 글맛을 느낀다면 pass입니다. pass. pass는 죽는 거지, 죽는 거 여기서. 어떻게 죽나? the young, 젊은 사람들 전에가 아니고 먼저지, 먼저. 순서, 죽는데 나이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나이는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뭘 바라냐 하면 the aged, 어르신들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먼저 죽는 게 순리다 이거지. 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We dread,
우리는 어떤 그 사실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어떤 사실인가 뒤에 내용이 문장 동격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대절이. Their passing, 이 그들의 어르신들의 죽음은 will oblige us,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떤 authority를 찾도록 강요를 할 거라는 사실. 이 문학을 안 하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들의 죽음이, 어르신들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어떤 authority를 찾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철이 빨리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왜 그 철이 빨리 드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어릴 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뭐 고등학교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가장이 된 거지, 가장이. 그럼 벌써 그 사람이 삶의 무게가 있잖아. 삶의 무게가 남다르거든. 그러니까 애가 애답지 않는 거지. 애가 어른 느낌이 나지. 참 보면 그 눈물이 납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애가 어른이 되겠어요? 부모님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된다.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본인이 어른이 돼야 되잖아. 그게 바로 오소리티인 거예요. 오소리티, 권위. 그렇죠. 우리 한없이 철없고 싶잖아. 어떨 때는 기뻐요. 나 지금 44살입니다. 제가 44살인데 70살 엄마가 민정아 아침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고마울 때가 있어. 와, 내를 44살도 챙겨주구나. 아, 내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끔찍한 거야. 그래. 참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거지. 이 1번 문장이 시사하는 건 참 끔찍하게 이기적인 거야,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당장 부모님을 돌아가신 걸 슬퍼하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본인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authority. 이제 모든 감당을 내가 해야 되네. 이런 사실, 그 사실이 둘에 더 끔찍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읽어볼게요. The day will come.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 오나? 웬절. The only seasoned wisdom we can find.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seasoned wisdom, 삶의 지혜, 유일한 삶의 지혜는 우리 자신의 것일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노련한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가 우리 자신의 것인 날이 온다. 당연하지요. 이제까지는 부모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제 뭐 인생에 이제 이럴 때, 위기가 생길 때, 힘들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 그 삶의 지혜 있지. 그게 바로 seasoned wisdom. 그게 본인밖에 없다는 거지. 이야, 이거 1번부터 이거 정말 그죠? 네? 이거 뭐 참 이 마음을 울립니다. 근데 이런 독해를 갖다가 이 영어를 갖다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단어 실력으로 문법 실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참 슬픈 일인 거야. 가슴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글을 가슴으로. 자, 2번 문장 갑니다. Here too, 여기서 a contrast with Western philosophical thinking, 서양 철학하고 대조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서양 철학 사상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의 어떤 인스트럭티브, 교훈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다르다는 거죠. 동양 관점하고. 그래서 이제 3번부터 서양 철학을 보여줍니다. In the foundational text, 서양 철학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본다면 paradigmatic human relationship, paradigmatic 전형적인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관계는 우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우정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면 뭐 그지?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어머니하고 뽀뽀하는 게 이게 말이 됨? 근데 서양은 어때? 일어나면 내 친구도 그래. 호주에 결혼했는데 내 친구 지난 이성 친구란다. 이성 동성 아침에 헛말 나오네. 동성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내 친구는 시댁 어른들하고 너무 잘 지낸대요. 호주에 살거든요. 일어나면 진짜 뽀뽀한대. 야, 우리 한국에서는 일어나서 시어머니하고 뽀뽀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상도 안 되지. 서양의 관점은 뭐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냥 프렌드십, 저스트 우정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지. 우정의 관점.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장 가봅시다. The traditional modest consolatory literature. 이것도 보세요. 단어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번역하실 겁니다. 전통의 modest, 수수한 위로하는 문학. 아, 진짜 슬프다. 제발 좀 가슴으로 글 좀 읽읍시다. 이 말이 됩니까? 전통의 겸손한 위로하는 문학. 야, 어근접사로 단어 공부하고 단어장 하나 끼고 공시단어 깜지 만들면서 하루에 100개씩 외우겠다. 이런 사람들 글 못 읽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하세요. 인문학. 4번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그 전통이란 건 서양 전통이지. 서양 전통에 따른 그런 마디스트, 적당한이지, 알맞은 그런 위로하는 문화지. 여기서 리터러처가 문학이 되면 절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 위로하는 문화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단지 이 우정이니까 the loss of companion. companion이 뭘까? companion.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companion이에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도 companion이에요. companion.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서양의 관점에서 우정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아, 내 벗을 내 삶의 동반자를 갖다 잃었다 이 정도로 보는 거지. 그게 서양 관점이라는 겁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 문장. Significantly the principal prescription. 그러다 보니 이 슬픔에 대한 그 주요한 처방, 이 슬픔을 다루는 이 방법은 바로 데디아를 인정하는 거지. 어떤 인정을 하냐? 서양 철학에서는 One has been a friend. 한 명이 친구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명이 또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서양 철학은 부모님의 죽음도 그냥 벗의 동반자의 죽음으로 보니까. 6번 문장 가볼까요? Friends are not replaceable. 친구는 대체될 수는 없다. 대체될 수는 없죠. 하지만 친구는 다양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상실감이 우리나라만큼 동양만큼 덜하다는 거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냥 우리처럼 막 그냥 곡하고 맞습니까? 그죠? 통곡을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내 삶에 벗을 동반자를 잃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그런 비극적인 슬픔은 덜하다 그겁니다. 자, 인문학에서 공시영화의 정답을 찾다. 13회부터는 정말로 제가 원래 추구했던 거, 출제 교수들이 원래 추구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법 하나하나 설명하고 단어의 본래 뜻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이렇게 글을 못 읽어내십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물에서 놉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도 물론 이제 지금 시험 난이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학생들이 있잖아요. 9등급부터 4등급 정도까지는 거의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집단들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성실함이 보통 3등급을 많이 만들어내요. 3등급을. 다시 성실하게 문법 공부하고 고등학생들 중에서 단어 찰지게 외우고 그런 학생들이 3등급 정도예요. 사실 대다수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려면 1등급이 돼야 돼요. 1등급 중에 윗대가리가 돼야 된다고요. 확실한 1등급. 1등급들은 단순하게 성실하지만 않아요. 분명히 언어적으로 글을 읽어내고 그 다음 감상독해를 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스키마 어떤 배경 지식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다들 단기간에 합격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13회부터는 딱 2가지만 신경 쓰자고요. 첫 번째, 나는 글을 마음으로 읽겠다. 나는 그냥 무슨 어근접사 이지랄 하면서 독해하지 말자. 그 다음 이렇게 쉬워 보이는 단어들이 독해가 약한 친구들은 언어력이 약한 친구들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에서 pass란 단어는 뭐다? 넘겨주다가 아니에요. 돌아가시다 죽다. 그 다음 before the young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전에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다음 authority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살다가 인생에 난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authority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장에서는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을 한번 살펴보면 완전 대조라는 거예요. 컨트라스트. 그 다음 3번에서는 paradigmatic 하는 단어가 전형적이다 그거예요. 서양 관점 우정으로 바라본다. 그 다음 4번에서 치명적인 오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가 modest consolatory literature. 이 리터러처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정. 서양 철학은 우정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대한 대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지만 하지만 그 대안을 원래 친구였다. 수평적인 관계로 본다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상실감을 조금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에서 서양 철학의 관점은 친구니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덜 비극적이라는 겁니다. 자,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